사회생활. 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질서가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다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자치 로버 센세가 말한 쓰레기도 사회의 일원이고, 승진을 위해 내부 정치질을 하는 사람도, 몰래 선행을 꾸준히 하는 사람도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죠. 여러 어른들이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어른도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외모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생김새, 목소리, 행동거지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어지러운 집단 안에서 질서를 훼손시키는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질서, 구급사전에서는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라고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란의 원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불쾌함, 불편함,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사회는 혼란함을 느끼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고, 우리는 그 기준에 적당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거짓이라고 가면이라고 욕하는 그 최소한의 위선이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멘탈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이 영상은 사회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 개인의 성격, 처한 환경과는 무관하게 실천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씻기. 사람의 몸은 냄새가 꽤 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같은 냄새를 맡는 것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쓴다고 판단하여 계속 나는 냄새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도 계속되는 냄새는 지쳐서 잘 맡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냄새는 잘 못 맡아요. 그렇지만 냄새나는 누군가와 사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씻는 방법은 유튜버 1분만님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주는 파괴력은 상당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인성이 어떤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보다 헤어스타일이 주는 인상이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에게 어울리는 사회생활용 헤어스타일에 정착해서 잘 관리하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 스타일링이 익숙하지 않다면 짧고 단정한 머리를 추천합니다. 옷. 헤어스타일만큼 파괴력이 강한 것이 바로 옷입니다. 옷은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옷 상태입니다. 옷을 입고 나가기 전에 옷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옷이 구겨졌는지, 옷에서 냄새가 나는지, 어딘가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보고 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TPO입니다. 일본의 패션 브랜드 반의 창립자 이시즈 겐스케가 만든 개념입니다. 솔직히 옷의 본래 목적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개성을 뽐내는 역할이지만, 남의 시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자신의 멘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예절을 지킨다는 위선으로라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릴 테니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옷은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격식을 갖춘 정장이나 세미정장 스타일이 적절합니다. 운동 상황에서는 활동하기 편한 옷이 좋습니다. 데이트 상황에서는 가고자 하는 장소나 그날의 일정에 맞춰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걷는 데는 구도는 좋지 않으며 분위기를 잡을 때에는 너무 튀는 옷도 좋지 않습니다. 결혼식 상황에서는 너무 캐주얼하지 않도록 격식을 어느 정도 갖춘 정장이나 원피스 등이 적절하며, 너무 화려하거나 검은 계열의 옷은 피해야 합니다. 장례식 상황에서는 급하게 간다면 바로 가셔도 되지만, 준비할 시간이 있다면 검정 계열의 격식을 갖춘 옷을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학생들의 경우 위의 상황에서 격식을 갖출 때는 교복을 입어도 좋습니다. 그 외에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장소에 오는 사람들의 복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NS의 발달로 그 장소를 검색하기만 해도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을 알 수 있습니다. 표정. 인간의 눈은 선의 모양에서 오는 정보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선을 통한 정보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부위는 바로 표정입니다. 힘을 모두 뺀 무표정은 우월하거나 나른하게 보이고, 눈에만 힘이 들어가면 화가 났거나 너무 진지한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원수를 만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약간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당신을 상대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느끼는 경계를 낮추게 되고 당신의 멘탈을 상당히 많이 보호해줄 겁니다. 웃는 방법은 기린박 가이아님의 영상을 설명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예절. 시간 약속은 꼭 지키세요. 대한민국은 약속 시간보다 전에 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덕인 사회입니다. 약속이 늦을 것 같다면 솔직한 이유를 들어 미리 연락하세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땐 바른 말과 존댓말을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요. 상대를 부를 때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장님, 선생님처럼요. 호칭을 모를 때는 님을, 사적인 자리이고 동년배라면 씨를 붙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듣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일으키면 불쾌합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소통이 되기 위해선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고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맞장구를 치거나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이 부끄럽다면 상대방의 인중과 콧대 근처를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불평, 불만, 지적은 웬만해선 하지 마세요. 신체와 정신의 건강, 재산상의 피해가 명확한 경우, 상대방이 허락한 상황, 이런 경우에만 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명백히 좋더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의 불평, 불만,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말하세요. 여러분이 받는 무엇인가가 아무리 쓸모가 없어도 당신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감사합니다부터 말하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줬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준 무엇인가가 피해를 입혔다면 무조건 죄송합니다부터 말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사과 표현 방법입니다. 규칙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속한 장소는 어디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러니 그곳의 규칙을 파악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이 셀프라면 물은 직접 갖다 마시고, 담배 피지 말라는 곳이면 피지 말고, 줄을 서야 하는 곳이면 줄을 서세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의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불편한 과업들이고, 이 불편한 과업들이 쌓여서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되어버렸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들은 원시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 태어났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니 꿋꿋하게 해나가야지 않겠습니까? 파이팅입니다.